안녕하세요. 경기 오산고등학교 교사 한태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 바로 알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하여 관찰, 평가, 기록하는 공식적인 법적 장부입니다.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행정실, 단위학교 행정실에서 학생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주로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대입전형 간소화에 따른 대학 가는 방법입니다. 올해 2023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2학년 학생들부터는 대입 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새로운 대입 제도는 2024년 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고요. 수시는 4가지의 방식, 정시는 2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수시의 경우 최대 6장을 적을 수가 있고 정시는 3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수시를 붙으면 정시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들은 이 4가지 방법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방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야말로 내신이 중요한 전형입니다. 여기에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수시가 내신이 중요한 건 맞지만 수능도 웬만큼은 봐야 돼 라는 최소 수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보지만 그 이외의 학생부 나머지 것들도 다 본다는 뜻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보고 수업 내 어떻게 활동을 했나 교과 세트, 문장들도 다 본다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 논술은 논술 갖고 대학 가는 방식이고 네 번째 실기는 예체능 학생이나 일부 특기자 학생들을 말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위주로 걸려 있고요.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홍익대,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5개 대학만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과 실기 2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수시의 학생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보시다시피 학생부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부가 이 2가지 전형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전체의 40에서 60% 정도는 대부분 수시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요. 자, 전반적인 전형별 인원의 변화입니다. 2020 대입, 2023 대입, 2024 대입인데요. 맨 끝에 2024 올해 고3 학생들입니다. 가장 많이 뽑는 전형에다가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고 두 번째로 많이 뽑는 전형에다가 파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교과 전형, 즉 내신각고 학생을 뽑는 전형이 가장 많죠. 그런데 수도권만 올라가 봐도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뽑는 전형은 종합 전형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수능 전형과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능 시험을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수능 시험을 잘 볼 것 같다. 그러면 정시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수시에서 가장 많은 전형이 종합전형 여전히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 전형이 수도권 대학 기준 10에서 20% 정도가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의 주요 내용 및 수시 온라인 제공 범위 비교표입니다. 먼저 1번 이렇게 8가지로 학생부가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1번 보면 인적 학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학생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기본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보내는 내용은요 대부분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이 제공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출결 사항인데요.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및 이에 대한 특기 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 출결 사항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를 넘어서 8월 31일까지의 모든 자료가 대학에 제공됩니다. 세 번째 수상 경력은 교내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한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몇 개 받았든 대학에는 미반영됩니다.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의 경우에는 기술 관련 자격증만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역시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정규 수업 중에 2학년, 3학년의 경우라면 일주일에 4시간, 그리고 1학년의 경우라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시간 정도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적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율 진로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율 활동하고 진로 활동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적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년, 학급의 특색 활동이 또 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특기사항의 경우에는 임원, 반장, 부반장, 그다음에 1인 1역 학급에서 실시하는 이런 내용들도 적힐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지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 역시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자율 동아리 부분과 개인 봉사 부분은 학생부에 적히 있지라도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목 선택 현황이죠.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 명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이 나와 있겠죠. 등급이 나와 있는 과목도 있고 등급 없이 성취도 A, B, C만 있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 세특입니다. 과목별로 500자가 적히게 됩니다.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가 대학교에 제공되게 됩니다. 7번,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완독한 책의 제목과 저자만 적히게 됩니다. 몇 권을 읽더라도 학생부에는 적히긴 적히는데 해당 부분이 대입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1년 동안 담임교사가 관찰한 내용이 총합되어서 500자가 적히게 됩니다. 1년에 500자가 되는 거죠.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3학년 담임선생님의 경우에 기록했어도 대입에 제공되지 않고요. 1학년, 2학년 자료만 대입에 제공됩니다. 그럼 하나씩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대부분 대학에 제가 미제공된다고 했는데 바로 블라인드 처리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정보, 학적사항, 특기사항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학생정보 중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학적사항 중에서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 학교 명이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블라인드 처리돼서 대입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기사항에는 학적 변동 사유만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가게 된다면 언제 전학을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추이결 사항입니다. 인성 파악이 가능합니다. 크게 본다면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결석 하나 보시면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네 가지 모두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미인정 부분, 미인정은 결석이든 지각이든 조퇴든 결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옛날 말로 친다면 무단이 되는 거죠. 절대로 무단, 미인정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특기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장기 결석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4일에서 10일 사이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결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유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결석은 1일이라고 적게 되어 있고요.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도 역시나 학교장이 정한 그 반복적인 수치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특기사항에 해당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일부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추이결을 점수하여 반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추이결 사항에 가능하면 수치가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질병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도 지각이든 조퇴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치가 누적되어서 계속해서 1, 2, 3 이렇게 숫자가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대입에 제공이 됩니다. 수상 경력 부분입니다. 교내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이 이 수상 경력 부분에 적히게 됩니다. 다만 올해 기준 졸업생 고3, 고2, 고1 모두 대입이 비반영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입니다. 벌써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저기 써놨는데요. 보시면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학생부의 기록은 돼도 졸업생 고3, 고2, 고1 모두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입니다. 이제 주요 부분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대입에 제공되는 부분이 올해부터 또 바뀌고 있는데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5번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학교에 학생이 나와서 소화하게 되는 시간표 내용을 적는 부분이 그대로 대학에 주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세 가지 역량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시간과 더불어 특기사항에서 문장들이 적히는데요. 자유활동의 경우에는 최대 500자까지 적힐 수 있고요. 동아리활동도 정규동아리와 자유동아리 합쳐서 최대 500자가 적힐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 학생이 자유동아리를 하고 있다면 최대 30자까지 적힐 수 있거든요. 그럼 정규동아리는 최대 500자에서 자유동아리 글자 수를 뺀 나머지가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470자에서 500자 사이가 정규동아리는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가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상급 학교엔 미제공됩니다. 그리고 진로 특기사항 부분이 700자가 적히게 되는데 이제 해당 부분에 뭐가 적히는지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유활동에는 각종 임원 그리고 1인 1역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체 행사 및 교육들 각종 교육들에서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학년 학급 특색 활동들이 주로 적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00자 안에 해당 내용들이 적힌다는 뜻이죠.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정규동아리와 자유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동아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정규동아리는 1년에 1개 이상은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적히게 되겠죠. 세 번째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문장으로 적힌 건 없고요. 봉사활동 실적에만 해당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봉사활동 실적에는 이제 무슨 언제 어디에서 그다음에 무엇을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학년별로 누계 시간이 누적되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크게 개인봉사와 학교봉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봉사가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교봉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학년, 학급의 진로 관련 활동 그리고 창체 행사 및 교육들 진로에 편성된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개인의 진로 관련 노력들이 진로 특기사항 700자에 적히게 됩니다. 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모두 평가가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유특기사항 500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임원 및 1인 1역할이 적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할의 크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창의적으로 꾸준히 하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담임선생님이 해당 내용을 자유특기사항에 잘 적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창체 행사 및 교육들인데요. 이제 시간표상에 창체 시간에 받는 그런 교육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후 예를 들면 의료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생명 존중 교육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열심히 참여한 후에 세부 주제를 좀 선정해서 더 조사한 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는 활동 등 적극적으로 조금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학년 학급 특색 활동인데요. 각종 특색 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교과서, 신문기사, 도서 등을 참고하여 심화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특기사항입니다. 최대 500자인데요. 정규동아리와 자유동아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동아리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입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가입해서 최대한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죠. 다만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에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며 생명자가 들어가는 혹은 과학자가 들어가는 동아리에 무조건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단어가 아니라 진로와 연관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즉
진로가 생명공학을 하면 생명 관련 동아리에 들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신문 동아리 혹은 독서 동아리 혹은 토론 동아리 혹은 생명공학과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학 동아리에 들어서 해당 활동들을 열심히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활동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보통의 학생들은 컴퓨터로 주로 작업을 하지만 그렇게만 너무 습관에 되어 있으면은 좀 더 폭넓고 좀 더 심화적인 세부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 답사, 인터뷰 등 몸으로 좀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활동을 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유동아리는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 최대 30자만 입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올해 기준 졸업생 고3, 고2, 고1 모두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봉사 시간이 적히는 건데요. 개인봉사와 학교봉사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개인이 계획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봉사활동은 올해 기준 졸업생 고3, 고2, 고1 모두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학교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교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학생이 신청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봉사활동 실시 후에 확인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 종류당 연간 10시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는 각종 도우미, 입금이 등의 학교가 만든 봉사활동에 신청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담당선생님에게 신청하는 캠페인 등의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봉사활동입니다. 학생이 직접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학교 봉사활동에 포함되는데 올해부터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헌혈이 있는데요. 헌혈은 이제 어디서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봉사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년에 3회만 봉사 시간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거는 한 해당 4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특기 사항입니다. 최대 700자가 적히는데요. 창체 및 학교, 학년, 학급의 진로 관련 활동을 진로 특기 사항에 적히게 됩니다. 각종 행사 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교과서, 신문기사, 도서 등을 참고하여 심화적으로 조사하는 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진로 관련 노력이 역시 진로 특기 사항에 적힐 수 있는데요. 담임선생님 혹은 진로교사와 진로 상담 시에 그 해에 자신이 진로 관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일지를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선생님이 적으셨다가 진로 특기 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창의적 체험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주로 받는 게 수업이잖아요. 그 수업과 관련된 활동이 여기에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 역량 모두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게 등급이 나오는 과목, 그 다음에 등급은 안 나오지만 A, B, C만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과목 이렇게 한 학기당 3개가 1년당 3개가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등급 나눈 과목에 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보면 표준 편차가 없죠.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A, B, C가 여기에 적히게 되는데요. A 받은 학생이 이 과목에 A 받은 학생이 몇 %인지, B 받은 학생이 몇 %인지 요거는 오히려 등급 나오는 과목에는 없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에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예술 과목은 이렇게 원투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해당 칸이 없죠. 성차 등급도 해당 칸이 없습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진로 선택 과목만 있는 거라 했으니까 역시 없고요. 그래서 가장 간소화돼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젠 보통의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크게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두 개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공통 과목은 보통 1학년 때 주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은 2학년과 3학년 때 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모든 과목과 일반 선택 중에서 체육, 예술, 그리고 교양 과목, 그리고 공통 과목 중에서 과학, 탐구, 실험은 등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도 역시 아니고요.
A, B, C만 기재되거나 일반 선택의 교양 과목은 P, 그래서 이수했다는 표현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의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과목,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여기 분홍색 색깔로 표시된 과목들은 등급이 모두 제공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표시가 되어지고요. 모두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 두 과목은요. 등급은 제공되네요. 똑같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제공은 됩니다. 하지만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3년 동안 학생들이 해당 과목들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 학생의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공통 과목은 모두 배우고요. 자, 교과학습 평가 시 보통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과목 선택 평가고요. 두 번째는 성적을 평가하고요. 세 번째는 교과 선택을 평가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먼저 학생이 수강한 과목들 중에서 지원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수강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거 단위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범주 내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개설이 된 과목 중에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과목만 수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교과의 성적 그리고 교과 세팅 내용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성적과 교과 세팅 내용을 잘 살펴봐서 그 학과에서 기대하는 역량이 과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더 추가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가고 싶으니까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만 신청하면서 수강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만족할 게 아니라 생명과학 1시간, 생명과학 2시간에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교과 세팅 내용도 질적으로 괜찮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한 후에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 필요한 영향을 충분히 갖췄어 안 갖췄어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본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성적 평가입니다. 등급이 표기된 과목이 있고 등급이 없는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등급이 표기된 과목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기본적으로 내신이 갖고 하고 대학 가는 게 맞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생부를 다 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학생부 안에는 성적도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같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 그 두 개의 합격자 성적의 차이는 보통 0.5에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신 성적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정도가 0.5에서 1.0 정도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은 중요합니다. 다만 연계 과목, 주요 과목, 전 과목 모두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 봅니다. 학과와 연계된 과목, 그다음에 뭐 국영수사 혹은 국영수과 그리고 그 위의 과목도 종합전형에서는 다 봅니다. 다만 이수자수와 원점수도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이수자수, 수강자 수가 적어요. 근데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등급은 한 단계 낮지만 등급이 한 단계 높은 과목과 원점수는 유사하다. 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이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 없는 과목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등급 없는 과목의 대표적인 과목들인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장을 보는 전형이니까.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많이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즉 등급 갖고 학생을 뽑는 건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은 제공되지 않아요. A, B, C만 제공됩니다. 하지만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혹은 A 몇 등급, B 몇 등급, C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A가의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올해 고3 기준, 수도권 대학 기준 66%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 A 받았는지 B 받았는지 C 받았는지를 점수 매겨서 반영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A 받으려고 노력하되 성취도가 A, B, C 3단계밖에 산출 안 되니까 교과 선택의 중수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업 내에서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과 세트 평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과목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죠. 당연히 해당 과목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교과 세트를 통해서 대학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학과 관련 활동을 할 경우에 진로 역량과 과목 특성이 잘 접목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주제 발표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진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의 특성과 자신의 진로를 결합시켜서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만 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특기사항으로, 교과 특기사항으로, 교과 세부 특기사항으로 인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교과적 특성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켜서 잘 접목시켜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과 부장이나 모든 활동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공동체 인상에서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에 써져 있다시피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되어 있죠. 과목 또는 영역, 그리고 독서 활동 책 제목과 저자가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완독한 책의 제목과 저자 두 가지만 적히고요. 두 번째, 독서 기록장을 교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면, 즉 과학책을 읽어서 과학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이 과목 또는 영역 칸에 이제 과학 칸에 그 책이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책을 과학책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다면 과목 또는 영역 칸에 공통이라고 써져 있고 그 공통 칸에 과학책이 적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그 학기 내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면, 자기 자신이 읽은 책이 해당 학기 내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관련된 책이라면 그 해당 과목 담당 선생님께 해당 책을 제출하는 것이 더 옳겠죠. 하지만 올해 고3부터는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졸업생, 고3, 고2, 고1 모두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독서 관련 교육 활동 시에 도서명을 포함하여 활동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세팅이나 창치에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입력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 중에서는 특히나 수업 시간대에 수행평가나 발표 같은 상황을 자기가 하게 된다면 도서를 좀 적극적으로 참고 활용해서 해당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신다면 이제 담당 교사가 그 상황을 유의미하게 판단된다면 교과 세특에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또한 학교에 도서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도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면 혹시나 해당 자신이 참고한 책이나 읽은 책이 창치의 특기사항에 자율, 동아리, 진로 특기사항에 해당 책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학년별로 적히게 되고 500자, 학년별로 500자가 적히게 됩니다. 2년 동안 담임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총합하여 기재를 하고요. 2022 대입부터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학생을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한 거는 학생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교 봉사활동의 경우, 제가 이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문장으로 적히는 건 없고 시간만 적힌다고 했는데,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적 시간에는 개인 봉사와 학교 봉사 시간 다 적힙니다. 그런데 대입에는 학교 봉사 시간만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교 봉사활동의 경우에 교사가 직접 관찰 가능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너무 열심히 했다,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의 과정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문장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시간만 적는 거고 여기 문장으로 적힐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적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유의미하다고 교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1, 2학년의 내용만 대입에 반영됩니다. 3학년 담임생은 해당 내용을 적으셨어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에 이제는 전반적인 학급 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학생부의 각종 영역을 좀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진로 진학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